괜찮은 동영상 5분만 2회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이용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편을 소개합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나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좀 구성을 달리하면 그 학생의 특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특히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에서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나오는 과들도 지금 과목 선택을 독특하게 구성해서 학생의 개인 특성이 잘 드러나게끔 하는 것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 생활부에 다 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할 게 없으니까 장황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하려고 했다. 이 과목을 공부해서 어떻게, 이때 어떻게라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다른 과목을 연결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과에 갔는데 윤리와 사상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 라고 하는 식이라든지 사학과를 간다는데 사회문화에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도출해낸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안내했던 학생들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 좀 한번 보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오늘은 문과를 할 건데요. 문과는 뭐 자기 순서가 사실은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지만 아마도 뭐 서울대학교의 마음은 인문대학이 문과에서 더 코어, 기본이 되는 학과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철학과부터 끌고 나온 것 같아요. 철학과 학생이 쓴 건데요. 이 학생은 처음부터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지라는 마음이 되게끔 맥 빠지게끔 얘기해요. 모든 교과와 관련이 있고 어떤 교과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철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요거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도 꽤 많이 하는 말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학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의 모든 과에서 다 필요로 하다. 그래서 철학과는 특히 뭐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인지철학, 분석철학 이런 쪽은 수학을 꽤 많이 필요로 하죠. 당연히 철학과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건 국어예요. 그러니까 그럼 국영수만 잘하면 철학과에 가냐? 그렇진 않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둘 중에 어느 쪽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동양 철학에서 불교 철학 쪽 얘기를 많이 하네요. 철학과가 불교 철학을 잘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서구 철학이 플라톤부터 쭉 내려오는 이성 중심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기를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이 사람이 서양의 첫 번째 부제자예요. 다음이 이제 니체, 푸코, 포스트 모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철학과 갈 때는 불교 철학 쪽 잘하면 되게 좋다라고 봐서 윤리와 사상에서도 생활과 윤리에서도 그다음에 또 무슨 과목이죠? 동아시아사에서도 그렇게 다뤄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학생은 사회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도 철학과에 갈 때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어중문학과에 가는 학생은 중국어를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뭘이 잘했죠? 한문이요. 특히 이 학생은 뭘 추천하고 있냐면 한문 2까지 공부를 하라 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국과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더 도움이 많이 됐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중국어라는 것은 굉장히 고등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언어와 매체에서의 문법 공부를 갖다가 재밌어하고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영역 전이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학과 들었네요. 국사학과는 한국사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사가 너무 기초적인 걸 다룹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아시아사를 해도 되고 세계사를 해도 되는데 국사학과 동아시아사는 정말 케미가 잘 맞죠. 그런데 세계사를 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이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나와요.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죠? 국사학적으로 볼 때 1800년대 후반이죠. 1880년대 후반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문헌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죠? 미국, 러시아 이런 데 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의 세계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뭐 국사 공부 역사 덕후들은 조금만 아는 카스라 테프트 미략 같은 것들이요.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는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애정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설명을 해요. 경제학적 직관과 경제학적 논리라고 하는데 경제학적 논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분과 합통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과 합통은 어떠냐 하면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평균으로 회귀한다. 이런 식에 대한 개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잘해도 되고 미적분을 잘해도 되고 아무래도 뭐 서울대학교는 대대적으로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뭐 연세대학교 정도까지 아니겠어요? 연세대학교에 지나고 난다면 확통에서도 경제학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특히 수학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경제학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통찰력? 뇌피셜.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마도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이 역설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A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기대했던 A 플러스가 아닌 B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시에서는 작년도에 그런 경제학적인 역설이 나왔던 게 뭐죠? 교과 전형의 경쟁률 폭등.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문과는 이게 끝이에요. 사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경제학과 다음에 언론정보 다루고 마쳤거든요. 언론정보는 기사를 다루는 데는 아니에요. 그건 사회학과예요. 그러니까 언론정보는 소통을 다루는 데예요. 그러니까 언론정보학은 영어 학명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람들은 소통이 왜 잘 안 될까요? 가짜뉴스 좋아해서요? 진영논리 있어서요. 집단 극화 현상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정보학과는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고착화되느냐라는 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지역적인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만을 다루는 형태로 했을 때 언론 정보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정치와 법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좋다라는 정도 얘기를 했네요.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필요한데요. 정치와 법이 아닌 심지어는 과학 쪽의 과목들을 잘해도 좋은데 과학 쪽의 과목들을 잘하더라도 언론 정보는 왜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믿게 되느냐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5분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